안녕하세요.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입니다. 뇌전증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상적인 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뇌 활동보다도 너무 과흥분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. 뇌전증이 종류가 이제 한 30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요. 그 중에는 한 10가지 정도 종류가 이렇게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아기가 결국은 정신지체가 발생하는 그런 뇌전증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치료를 잘 해야 돼요. 그래서 뇌전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의 문제도 생기지만 우리 소아뇌전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어느 만큼 발달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어가느냐,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전형적인 증상은 일반인 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몸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몸을 떨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의식을 소실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그냥 환자가 갑자기 웃기만 한다든지 환자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뇌전증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증상들도 얼마든지 뇌전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뇌파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약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효과와 더불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잘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약물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. 하지만 아쉽게도 약물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작을 할 때 우리가 약물 불응성 또는 이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런 난치성 뇌전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뇌의 간질 발생 부위를 잘라내는 그런 뇌전증 수술도 있고요. 약물로 잘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는 요즘은 유전자 검사 방법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진단하지 못하던 그런 유전자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도 규명을 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따라서 특정한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케톤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역시 지방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학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많습니다. 그래서 케톤 식이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쉬운, 그러니까 지방 비율을 조금 낮춘 변형된 애트킨스 식이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저혈당 지수 식이요법이라든가 다양한 식이요법이 있습니다. 또 거기에 사용되는 기름들도 올리브 오일에서 뭐 캐놀라 오일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세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식이요법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뇌전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발작을 하지 않아야 되긴 하지만 그 잘라내는 뇌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.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수술이 아주 잘 될 때는 약물도 다 중단할 수가 있고 또 환자가 뇌전증으로 인해서 많이 발달이 늦었던 그런 환자들이 발달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